목적론적인 사고를 하고요. 이 시기에 그 다음에는 언어 발달,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이 생기고죠. 그 다음에 또 인공론적인 사고를 합니다. 다양한 사고가 전 조작기에 일어나는데요. 아직까지 논리적인 사고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인공론적인 사고는 모든 사물과 자연현상이 결국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저것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보는 것이 인공론적인 사고가 되겠고요. 목적론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사고인데요. 저 복숭아 나무가 있는 이유는 내가 저 복숭아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저 복숭아 나무가 존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식이고요. 자아중심성은 아직까지 타인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신의 관점에서 이거는 나랑 가까이 있는 거, 이거는 나랑 멀리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구체적인 조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조작기는 조작을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시기에는 보통 논리적인 사고는 가능하지만 우리 교재에도 나왔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에 국한되는 거죠. 논리적 사고는 현재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역성의 개념, 보존 개념, 가역성, 그 다음 보존, 그 다음에 서열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유목화도 하나 더 있습니다. 유목화. 이러한 개념들이 모두가 구체적인 조작기에 발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존 개념은 물체의 외형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물체의 특정한 양은 그대로 보존된다 라고 하는 측면이죠. 유목화는 분류하는 겁니다. 전체와 부분 간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가,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유목화 또는 분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서열화는 어떤 대상물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차례차례 서열, 유목은 전체와 부분에 대한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가역성은 다시 뒤집어도 그 결과가 같다. 그 양이 똑같다. 라는 거, 보존 개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조작기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형식적인 조작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기의 심리적인 발달에 있어서 인지 발달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형식적인 조작기에 해당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이 추론이 가능하다. 추론이 가능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형식적인 조작기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을 세워서 검증을 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검증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미래를 위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죠. 사고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단점은 뭐냐 하면 자, 너무나 이상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론이 가능하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가설을 세워서 그걸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형식적인 조작기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피아제의 인지능력 발달 단계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판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교재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형식적인 조작기와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을 조금 살펴보면 이 형식적인 조작기의 청소년들은 1번 가상적인 상황이나 추상적인 사실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조작기까지는 서열화하고 분류하고 또 그것을 유목화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형식적인 조작기에서는 가상의 상황,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상적인 사실, 상황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 조작기의 아이들은 민족주의라든지 종교라든지 아름다움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형식적인 조작기를 겪는 청소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회적인 규범이나 가치관을 이해하고 또 예술 작품에 담겨있는 상징, 작가가 저기에 도대체 무엇을 심고자 하였을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작품을 탄생시켰을까? 라는 것을 추론하고 또 어떤 가설을 세워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가 언제다? 이 형식적인 조작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형식적인 조작기가 언제 일어난다? 바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진보된 추론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는 사고 가능한 메타인지다. 메타인지는 인지의 인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이러한 메타인지에 깊이 빠지다 보면 자기 몰두, 그것이 극단적인 자기 몰두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 형식적 조작기의 가능성에 대한 사고를 보시면 가능성의 세계나 이상의 세계로 사고를 확장하면서 지나치게 이상을 추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오히려 이 부모나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반항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저건 잘못됐다. 정치를 비판하고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 이 시기에 바로 이런 복잡한 인지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상의 세계로 사고를 확립하기 때문에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반항, 비판의식이 아주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설 연역적인 사고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하나의 가설을 세워놨으면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역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가능한 시기가 바로 형식적 조작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적인 사고라고 했을 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상하고 또 현상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사고를 가설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그 이전의 구체적인 조작기의 아이들은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을 예상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설적인 사고가 가능한 형식적인 조작기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이러한 형식적인 조작기 인지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청소년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긍정적인 영향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이고 가능한 것을 구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